시벌, 식인이라니. 거 기왕이면 좋은 말로 하지? 요즘은 다들 육식이라고 한다더라. 육식은 이미럴 삼겹살 꺼먹는 게 육식이지. 난 사람 모가지 뜯어먹는 건 육식이라 합의한 적이 없어요. 니까짓게 합의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기껏해야 틀니에다가 재작년 대진 강아지 이름 붙이고 울면서 쓰다듬기나 하겠지, 병신. 최 노인은 박 노인과 조 노인의 만담 같은 투닥거림을 들으며 김 노인으로 만든 육개장을 뒤적였다. 둘은 언제나처럼 사이가 좋아 보였지만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 죽을 나이이기도 했고 김 노인이 이들 무리 중 첫 사망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죽는 방식이 문제였다. 아들에게 먹힐까봐 죽는 걸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녀석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고 하니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런 우울한 기분의 친구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밝은 얼굴로 있는 김 노인의 아들놈도 이런 불쾌한 기분에 크게 일조하고 있었다. 성깔 있는 박 노인은 대체 김 노인이 왜 죽었냐며 따지고 들었지만 김 노인의 아들은 그저 잠깐 싸웠을 뿐이라며 이제 영원히 우리 옆에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좋은 것 아니냐며 슬픔보다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개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식인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문제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박 노인은 분노했고 그대로 김 노인으로 만든 육개장을 들어 김 노인의 아들의 머리에 부어버렸다. 박 노인은 친구를 잡아먹고 있는 장례식장의 손님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내 친구를 먹지 말아달라 외쳤지만 장례식장의 다른 손님들은 박 노인에게 시선을 한번 주고는 다시 식사에 전념했다. 이들은 늙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나머지 친구를 지옥에 보내려는 멍청한 노인을 신경 쓸 정도의 정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박 노인은 자신의 외침이 그저 노망 정도로 취급받자 몇 차례 더 악을 쓰다가 그대로 끌려나갔다. 박 노인이 사라지고 조 노인과 채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은 박 노인에 비해 이번 사태를 좀 더 유하게 바라볼 수 있었지만 이는 식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박 노인의 아내는 치매에 걸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조 노인의 남편은 아직 건강했고 최 노인의 아내는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최 노인의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다. 그때는 신의 부재는 증명되었지만 식인의 구원은 발견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최 노인의 아내는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생각에 극심한 공포 속에서 죽어갔고 최 노인과 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언젠가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든 답을 찾아낼 것이라 말하며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옥에 갈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1년 정도 뒤 식인이 유일한 구원임이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을 벗어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가끔씩 최 노인은 아내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보던 이건 때의 꿈을 꿨다. 그때 아내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는 대신 그걸 먹었더라면 아내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게 터무니없는 소리임은 알고 있었다. 그 시절은 그럴 수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하지만 원래 후회는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러니 최 노인과 딸은 비이성적인 악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최 노인의 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손자의 학원이 이곳과 멀지 않아 태우러 온 모양이었다. 최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례식장에서의 우울한 기분을 떨치고자 했지만 이 세상은 그저 손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다정한 할아버지조차 되기가 힘든 사회였다. 손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어족의 재판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최 노인도 손자도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오세아니아 이야기지만 이 재판은 현재 세대 갈등의 극한을 보여주는 사례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다. 포어족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살았던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식인을 통해 선주의 영이 자신에게 깃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1950년경 파푸아뉴기니를 다스리던 호주 정부가 이들의 식인 풍습을 저지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포어족은 호주 정부를 선조를 지옥에 빠뜨린 죄로 고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기묘한 재판은 결과적으로 포어족의 패배로 끝났다. 100만 명 정도 되던 포어족은 식인으로 인한 쿠르병 탓에 1950년대에는 1만 명까지 감소한 상태였다. 그러니 만약 포어족이 식인 풍습을 유지했더라면 포어족 전체가 멸종했을 것이며 그러면 어차피 선조들도 모두 지옥에 갔을 테니 선조들이 지옥에 간 것에 호주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판결 내용 자체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세상 일은 설득력만으로 진행되진 않는다. 세계적으로 식인 풍습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았고
그걸 저지해 문명화한 이들은 지금도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이번 재판에서 포어족의 편을 들어주고 그 판례를 남겼다면 세계 강대국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를 줄 세운 뒤 그중 90%는 나치 따위는 선녀로 보일 범죄국가로 낙인을 찍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 포어족이 재판에서 패배하도록 미리 판을 정해두고 그 이유는 뒤늦게 짜맞춘 것이 분명했다. 그게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때로는 인식이 진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최 노인의 손자같이 식인 세대의 아이들은 정부와 기성세대의 강한 불신과 경멸을 품었고 과거의 행동을 현대의 도덕관념에 적용시키게 되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순신을 보고 아니 그 사람은 왕정과 독재를 옹호한 인물이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제정신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과거의 시대상에 현대의 도덕을 맞추면 이런 멍청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 시절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최선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지만 고대인이 행한 상식적인 행동으로 현재까지 피해자가 일어났다면 어떨까? 최 노인이 아내를 먹지 않았기에 아내는 지금 지옥에서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이 붕괴되고 있다.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를 그저 그때는 식인에 대해 몰랐지라는 말로 용서하는 것은 정의로운가?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이버 레카를 통한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었다. 현대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에서 클리셰를 넘어 상식이 되어버린 만화라는 요소는 원래 900년 전부터 마오리족이 쓰던 단어로 적의 몸을 먹으면 만화를 흡수해 자신이 더 강해진다고 믿는 민간 설화이다. 900년 전부터 식인으로 흡수한다는 개념이 존재했고 그걸 판타지 작품에서 상식처럼 사용하던 세대의 사람들이 진짜로 식인이 영혼의 구원임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성세대들은 모두 이러한 진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지옥에 보내려 쉬쉬했던 악마이며 살인자들이다. 물론 이건 길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기성세대들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걸 숨겨서 얻는 이득이랄 게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선동을 싣고 이를 반박하기는 어려우니 최 노인의 아들처럼 이걸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미 아내나 엄마를 지옥에 보낸 죄책감에 시달리는 최 노인과 딸에게는 이런 격앙된 의심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기도 했다. 최 노인의 딸은 손자에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 노인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만약에 최 노인이 입관하는 날 아내를 먹었다면 그 순간에는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테고 어쩌면 감옥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 테고 최 노인은 죄책감에서 벗어났을 것이며 딸은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계속할 정도로 최 노인의 정신은 조금씩 피폐해져 갔다. 그렇게 홀로 집으로 돌아가던 최 노인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박 노인의 연락을 받았다. 박 노인은 다짜고짜 최 노인에게 내일 만나자며 강요하기 시작했다. 박 노인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정보를 들었다. 식인의 구원이 모두 거짓이라면? 사실 이걸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카르텔이 있고 그들이 이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면? 최 노인은 박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걸음을 멈췄다. 물론 인간 역사에 카르텔과 부패가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먹게 하는 걸로 이권이 생기는 카르텔은 최 노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말이 맞다면? 그럼 최 노인의 아내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며 딸과 최 노인은 다시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비록 죽은 뒤에 문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 육개장이 되어버린 김 노인의 삶은 불쌍했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최 노인이 집에 돌아왔을 땐 딸이 술에 취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마도 죽은 엄마가 다시 생각이 난 모양이었다. 최 노인은 자신이 죽고 난 뒤의 모습을 상상했다. 최 노인의 딸이 자신의 고기를 씹으며 아빠라도 지옥에 가지 않아 다행이라며 눈물 짓는 모습은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풍경이었다. 최 노인은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다.